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역극에 관해서 여러분들 사주 찾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었죠, 그죠? 그 사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극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언제 오는지, 또 역생의 시기는 언제 오는지,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학문은 유비무환의 학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에게 힘듦과 고통의 시기가 올 때 내가 미리 그것을 안다면,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시기는 모두 역극의 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는 제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사주학에서도 이 역극과 역생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대부분의 철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역극과 역생에 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역극의 시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또 이 시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칠판으로 적어가면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칠판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칠판 수업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꼭 잘 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것을 안다 그러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불행의 시기, 어려움, 힘듦과 그 실수의 시기를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게 되면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이런 뜻입니다. 역극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하나, 여기가 뭐 3개 또는 뭐 4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차선으로 치면은 이런 3차선에서 차들이 들어와서 한 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은 차가 막혀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오히려 차들이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막 이 뒤쪽으로는 터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좁아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피가 돌면서 동맥경화, 그 다음에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다 어느 혈관의 어느 부분이 막혀서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되다 보니까 혈관이, 이 앞이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터져버리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도 그래요. 이렇게 순환이 계속 돼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가 와버리면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는 역극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역생의 시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시기가 이제 확 풀려나가 버리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화로 여기에서 역극이 돼가지고 이 화가 목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가 이렇게 막히면 이 부분이 힘듭니까? 여기가 힘듭니까? 여기가 힘들죠. 또 피도 이렇게 막히면 여기가 터집니까? 여기가 터집니까? 여기가 터지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혀버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죽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2차선, 쉽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가 1차선이었던 것을 여기를 넓힌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같이 쭉 넓혀준 거예요. 넓혀주다 보니까 순환이 원활해져 버리죠. 여기도 이걸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혈관에도. 그러면 여기가 순환이 다 원활해져 버리니까 약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사주학에서는 역생이라고 해요. 역생의 시기가 오면 인생의 기회가 오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화의 기운이 왔을 때 이 목의 기운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화가 목을 살린다 해서 일반적으로 뭐 어디나 다 목생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불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와서 목의 기운이 살아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화생목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살리잖아, 그죠? 거꾸로.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살린다 해서 역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역생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사주 찾는 거, 여러분들의 사주를 다 적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추, 그 다음에 병신, 정해, 이런 사주가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주를 모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 보시고, 해는 거기 표본에면 수라고 나와 있을 거고, 신은 금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축은 토라고 나와 있을 거고, 자는 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여자라 그러면 아마 운이 갑, 개, 임, 신, 경 이렇게 흘러나갈 거고요. 또 축, 자, 해, 술, 유, 신 이렇게 흘러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들 그 위에 보면 숫자 있다 그랬죠. 그건 여러분들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4대운이다. 그럼 여기는 14가 되는 거고 24가 되는 거고 34 여기는 44가 되는 거죠. 자, 이분이 만약에 44세 46세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경신, 그죠? 그러면 경신이라는 것은 표 보내드리는 것 거기에 보면 경은 금이라고 돼 있을 거고 신은 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옆에다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목의 기세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요. 여기도 없죠. 둘. 화는 여기 하나, 둘. 토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금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수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죠? 두 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역극이랑 역생이 오지는 않아요. 단지 이게 조금 약하니까 이 시기가 조금 요 시기고 때문에 힘들다라는 건 오지만 역극의 시기는 오지 않고 역생의 시기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화운이 하나가 왔다. 화운이 하나가 왔다 그러면 이 화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돼버리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토가 이제 3배가 되니까 이거의 3배. 그러니까 이 위의 숫자가 이거의 3배가 되면 역극의 시기예요. 요 시기가 되게 되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지경이 확 바뀌는 시기는 뭐가 돼요? 화우가 없어지거나 또는 토가 하나 오게 되면 그 시기가 없어지겠죠. 요게 없어진다면 여기가 2개가 될 거고, 그죠? 또는 3개라도 토운이 왔다 그러면 요게 2개가 될 거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요런 시기. 그러니까 이 기운이 역극이 해결되는 시기가 오는 시기를 우리는 역생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비록 역극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역극의 시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의 집에 풍수적인 기운으로 이걸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토를 또 여러분들의 상에서 토의 기운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 관상으로 말하면 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눈, 코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인중이 있고 범령이 있어요. 입이 있고 요 주변이 토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이 주변의 기운에 신경을 많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기운이 좋아지도록. 또 저 풍수에서는 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풍수했을 때는 토의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관해서 또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보완을 못하고 살아죠. 나는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역극의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관이라 그러면 직업을 잃을 거고 또 누구에게 큰 사기를 당할 거고 이게 재라 그러면 금전적으로 큰 불행을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극의 시기, 역생의 시기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주에서 적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불행의 시기는 각 숫자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기세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에게 불행의 시기는 언젠지 그 다음에 나에게 행운의 시기는 언젠지 그 행운의 시기는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다 성공합니다. 대신 불행의 시기는 뭐든지 자제하고 안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밝아지고 실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해드린 이유 이해가시죠?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